반가 블링블링. 오늘은 신용불량자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용불량자란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카드 대금을 미납하여 등급이 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갚을 돈은 제 시간에 갚는 것이 금융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불량자의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신용카드 사용. 체크카드는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으며 주의할 점은 카드 한도의 10에서 15% 정도로 사용하고 할부보다는 일시불 위주로 하며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2. 대출 상환. 적절한 규모의 대출을 받고 반드시 연체 없이 상환해야 하며 금리가 높은 것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제활동 증명 서류 제출. 예를 들면 통신사에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비용을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면 최대 17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체 관리. 특히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등 소액도 연체되면 위험 요소로 평가되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점차적으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긴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만큼 정신무장도 필요하다 하겠지요. 다음은 신용점수와 연체 금액에 대해 알려드려요. 신용카드가 연체가 되고 해당 내용이 공유가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합니다. 연체 금액에 따라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만원 이하 연체 기록이나 신용점수 영향 없음. 10만원, 30만원 미만 2건 이상 5일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점수 하락, 3년간 연체 기록 등록. 30만원 이상 3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점수 하락, 1년간 연체 기록 등록. 100만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점수 하락, 5년간 연체 기록 등록.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파산의 특징과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 방법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방법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없애고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복잡하며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가능한 한 최후의 선택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 면책 판결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자 해제가 진행되며 파산 기록은 5년 후에 삭제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네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없애고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감면받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 이자율 조정,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금에 대한 감면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용점수 등급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1등급은 900점 이상, 2, 3등급은 800점 이상, 4에서 6등급은 700점 이상이죠. 실제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거래 이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곳을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둡니다. 많은 곳들이 있으니 방문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도움받으세요.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 말 전해드려요. 베리 땡큐.